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 보험계약법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보험계약법 그리고 보험계약법 시험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올려드린 첨부 파일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을 제가 이제 올려드렸죠. 자, 그것의 첫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총 11페이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에 텍스트 크기가 다르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수는 조금 조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11페이지 정도 돼요. 11페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일단은 보험계약법. 이 보험계약법 상법 보험편이죠. 상법 보험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통칙.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통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로 또 나뉘는데 하나는 손해보험 부분, 그 다음에 인보험이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요. 자, 손해보험은 뭐냐면 재산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인보험은 뭐겠어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보험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이 크게는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칙은 전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부분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인보험은 역시 인보험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손해보험도 보시면 손해보험 안에서도 손해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죠.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크게 둘로 나뉘는데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통칙들에 대한 파트와 손해보험의 여러 이제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운송보험, 책임보험에서 이렇게 종류가 나갑니다. 자, 인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크게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이라는 구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생명을 담보하는 거죠. 그리고 상해는 다쳤을 때, 질병은 질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그러면 인보험은 크게 이런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세 단계로. 그러면 법조문을 보시면 이 생명보험에 대한 분량은 이만큼 되고 상해보험에 대한 분량은 이 정도, 질병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한 조문이 있어요. 보시면 상해보험은 생명보험에 대한 내용을 준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대한 내용만 정리를 해놓으면 상해보험까지 정리가 된 거죠. 질병보험의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과 상해보험의 내용을 준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구조가 생명보험에 크게 많은 내용들을 다 넣어놓고 상해보험에서는 이것을 준용한다. 질병보험에서는 상해와 생명보험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역시 생명보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이제 크게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자, 그러면 보험계약법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가볼게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 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법조문 첫 페이지 중에 한 조문을 따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바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시험이 이러한 구조와 원리 속에서 출제가 되는구나를 저랑 한번 느껴보시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도 정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
자, 638조 3이에요.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험약관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약관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 가입할 때 아니면 홈페이지에 뭐 회원 가입할 때 사실은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해야 하겠습니까? 표시를 해놓죠. 표시를. 자, 이 약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약관이 사실 왜 탄생하게 됐냐면 자, A가 있는데 A가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해요. 자,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하는 것이 이제 청약입니다. 계약을 청하는 거죠.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가 그 청약서를 받고 A에 대해서 심사를 해요. 심사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위험이 많은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암보험인데 암에 이미 걸린 사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또 받으면 가입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오케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또 어때요? A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합니다. 그럼 또 심사를 하죠. 그래서 이건 줘도 돼. 아니야 이건 주면 안 돼. 라는 면책과 부책과 면책을 구분을 시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줘야 돼. 보험금 계산도 하고 그렇죠? 심사 뭐 조사 이제 이 부분이 손해사정이 되겠죠. 또 손해사정을 해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면책을 시키거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 가입자들이 한 명이에요? 한 상품에 한 명만 가입하나요? 아니죠. 무수히 많은 보험 계약자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그러면 보험자 입장에서 일일이 이 많은 과정을 한 사람한테 일일이 맞춰서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계약 조건을 그때그때 써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그 서비스 과정에 대해서 즉 그 서비스 계약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정형화를 좀 시켜놔야 되겠다. 정형화를. 그럴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약관이라고 해요. 약관. 그리고 보험에 쓰이는 약관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이라고 합니다. 보험약관. 자, 그런데 보험약관의 특징은 어땠어요? 우리 특징은 지금 보니까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보험자가 미리 작성을 해 놓는구나. 그것이 약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문제는 이 미리 작성한다는 것에 있어요. 형식이 어때요? 보험회사가 약관을 미리 작성해 놓으면 아니면 어떤 회사가 약관을 작성해 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읽고 동의하는지 그렇죠? 그 내용을 바꾸는 약관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다고 계약이 다 되는 게 아니죠. 동의를 하고 나서 이제 보험자가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에 약관의 내용에 A가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합성이 있습니다. 부합성. 부합을 해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험 계약의 부합 계약성이라고 합니다. 보험자가 미리 약관을 작성해 놨기 때문에 이 약관에 부합해야만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와 일반 가입자들 중에 누가 상대적으로 사실은 강자예요? 보험회사가 강자죠. 왜? 훨씬 더 큰 규모, 훨씬 더 많은 전문 지식,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자가 어려운 보험 약관을 미리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입자들도 약관의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문제는
분쟁이 생겼어요. 약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보험자가 더 유리하겠죠. 왜? 본인이 훨씬 더 전문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연히 보험자가 유리하게 되죠. 즉 일반 가입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일반 가입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관을 약간 약관을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약관 보험회사 마음대로 막 써서 그냥 가입자들에게 너 이거 부합되면 해, 안 하면 못 해, 그냥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약관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감시를 하고 약관을 잘 이행하고 그것을 계약하는 그 과정도 잘 감시를 하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약관을 규제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관 규제, 이 약관 규제의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조문의 내용,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예요. 교부 설명 의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한다.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조금 이제 처음 보험을 접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정확한 내용이 잘 들어오진 않으시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어려운 거,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게 있고요. 하나는 그냥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내용은 쉬운데 근데 이 두 번째 말하는 게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사실은 좀만 보면 아는 거야 라는 오히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보면 1항을 우리 한번 볼까요? 1항을. 자,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 계약자한테 자기가 만든 약관을 줘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핸드폰 살 때도 약관이 이렇고 계약사항에 대해서 그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따질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진작 계약을 할 때 계약을 맺기 전에 나한테 설명을 해줬어야지라고 우리가 따지죠. 그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관을 주면서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설명을. 자, 그리고 2항. 보험회사가 이 의무를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을 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냥 계약을 취소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의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무. 그러면 여기서의 사실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일 거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해석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어떤 거겠어요, 지금? 자, 보험 계약자가 있고 보험회사가 있으면 계약을 맺을 때에 지금 약관을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교부를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을. 자, 그럼 누구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일까요? 여러분들, 누구 입장에서? 설명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험 계약자죠. 왜? 보험 계약자가 약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보험자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즉, 계약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 계약자 고객님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라는 사항을 설명해 주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계약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보험료 얼마다, 보험 금액 얼마다, 면책 사유들, 이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 안 된다. 뭐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이러한 사항들에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보험 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3개 있어요. 즉 뭐냐면 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중요한 것은 3가지인데요. 이 3가지 외에 시험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약관 교부 설명 의무입니다. 약관을 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약관에 나오지 않는 내용 하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거 상식적인 거죠. 이 상식적인 거 플러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3가지인데,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구나. 이번 시간에 하는 거 지금 보험 약관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보험 약관에 대한 내용 뒤에 가면 따로 강의를 마련해서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험계약법의 구조와 원리, 또 시험의 구조와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을 하고 이걸 가지고 풀어보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거는 이 보험 약관에 대한 내용은 약간은 몇 강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내용에 속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완벽히 이해 안 간다 이래서 약간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풀어볼 기출문제 그냥 지금 설명한 내용만 여러분들 이 글자만 그냥 읽으실 수 있어도 그대로 푸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기출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조와 원리를 볼 거예요. 그런 의도니까 자, 너무 이거 막 필기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다. 물론 하시면 좋지만. 자, 어찌됐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보험계약상, 보험계약 거래상 일반적이고 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내용. 이거 설명 안 해도 된다. 3번째는 이미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3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아까 상식적인 것을 여기 안 넣고 넣냐? 따로 말씀을 드렸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세요. 뭐냐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 스타일이 선생님이 적어준 거를 그대로 그냥 내가 그냥 외우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왜? 이해하는 것이 더 불편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외우겠다. 분명히 계시죠. 분명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물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낼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고 그게 훨씬 더 공부가 빨리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율성이.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포인트만 짚어서 핵심 키워드, 핵심 표현만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상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문제 지문을 봤을 때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글씨가 그대로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앞으로 시험에 나올 글씨를 우리가 다 모두 100% 예상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정말 1에서부터 100까지 모조리 다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다 나오지도 않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공부 접근 방식을 어떤 예를 들면 조문을 봤다. 그럼 이해를 먼저 하세요. 이해를 먼저 하시면 아까 말했던 1번, 2번 약관에 나오지 않은 내용,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이거 당연히 의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이 세 개 말고 다른 표현이 나오면 그대로 그냥 오답을 그냥 생각을 안 하시고 오케이 이거 틀렸어 라고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보험 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래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의의는 뭐예요? 그대로 조문 1항 내용이 그대로 의의였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한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자, 이 취지는 뭐였어요? 우리 약관 교부 설명 의무의 취지는 뭐였어요? 핵심적인 것은 바로 부합계약성 때문에, 즉 보험회사가 미리 약관을 만들어 놓고 가입자들은 거기에 부합을 해야지만 가입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반 가입자들이 불리할 수 있어서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탄생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취소. 그렇죠? 자, 그리고 설명 의무에 예외가 있었어요.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경우,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하여진 경우,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자, 체결할 때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 설명해야 합니다. 어때요? 조문 1항의 내용 그대로 출제됩니다. 조문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이것은 2번 약관에서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보험자는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중요한 사항인데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 설명의 예외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예외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이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자, 3번. 보험자가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반, 계약자가 계약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취소. 어때요? 이것도 조문의 내용이 그대로 지문으로 나온 겁니다. 지문으로. 맞는 내용이죠. 4번.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 설명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 그래서 이것도 어떻다? 맞는 내용이 되겠다. 맞는 내용.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문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지문들이 구성이 됐어요. 하나는 법조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법조문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적인 내용. 그러니까 법조문의 어떤 해석적인 측면이 되겠죠. 법조문의 해석.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 할 것은 아니 법조문의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대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조문의 내용을 내가 지금 페이지가 11페이지 정도 되죠. 장수로는 5장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걸 내가 그냥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과연 이 그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는 1차 시험에서 내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정말 이거 다 암기하고 있으면 떨어지기가 더 힘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 대원칙입니다. 보험계약법 공부하실 때 항상 법조문 옆에 두고 공부하세요. 항상. 그래서 마치 영어 단어 사전 찾아보듯이 어떤 내용 나오면 직접 찾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덮어놓고 또 공부하다가 직접 찾아보시고 그때그때 하시면서 내가 이거를 그대로 암기하겠다. 물론 여러분 암기라는 게 토시 하나까지 그럴 조사 하나까지 그것이 아니죠. 우리 풀어보면서 키워드들이 체크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키워드들 위주로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내가 숙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보험계약법의 구조를 봤습니다. 통칙이 있었고 손해보험 있었고 임보험 있었었죠. 통칙, 손해보험, 임보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실상의 분량은 이거는 한 두세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죠. 임보험은.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 2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꽉 채우면. 이거 2페이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 둘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둘이. 그 중에서도 이 통칙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 일단 느낌. 그리고 손해보험도 통칙이 있었어. 맞아. 그리고 종류별로 나눠졌어. 그리고 임보험은 생명, 상해 질병이 있었는데 어차피 생명만 알면 다 준용이 된다. 이런 구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건 이 통칙 중에 앞 페이지에 보험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약할 때 약관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 설명해야 돼. 안 그러면은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실 때, 암기하실 때 저는 이것을 키워드 트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공부 방법이 제가 실제로도 쓰는 방법이고 2차 가셨을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구조를 파악해서 내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속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가지. 그래서 제가 키워드 트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가시면 전반적으로 이 계약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체계가 잡힌 상태로 들어와요. 중구난방으로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짝 떠오르고 본 거는 같은데 이 느낌이 아니라 체계가 그냥 잡히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사실은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럴 때 난감하죠.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답을 못 고르겠다. 그것이 체계가 안 잡힌 겁니다. 체계가. 왜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문이 가지는 취지는 뭐고 왜 존재하고 이해되시겠죠? 그런 내용들이 바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문을.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가시면 쓰는 시험이죠. 이 큰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럼 그냥 여러분들 이 페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뭐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쓰셔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논리 정연하게 그 많은 페이지가 채워질까요? 아니죠. 일단은 내가 1번 뭐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그것의 의의, 효과, 그 다음에 취지 이런 식으로 목차가 정해지고 나면 그 내용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훨씬 체계적으로 분량을 딱 많게 쓰기가 훨씬 쉽죠. 2차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더군다나 요즘에는 시험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안 나와요. 이 주제 섞어서 나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내 머릿속에 체계가 잡혀 있어서 여기서도 꺼내오고 여기서도 꺼내와서 그것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조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처음에는 여러분들 공부가 특히나 이제 오랜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약간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건 어느 방법이나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이것만 외워야 되겠다.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결국에 내가 공부를 어찌됐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적어도 우리가 7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7월까지는. 8월까지. 8월에 시험이니까. 그럼 장기간의 레이스예요. 장기간에. 그러면 우리가 공부든 뭐든 하면 할수록 효율이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야 되겠죠. 효율이. 이게 또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어떤 연습을 하거나 뭔가 훈련을 할 때의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힘든 부분을 견뎌내면 여기서 딱 깨달음을 얻고 여기서 쫙 치고 올라가는 게 그 공부의 맛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본기, 구조 원리를 파악을 하고 항상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물론 저보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우리 이 세상에는 당연히 많고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이제 공부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포인트는 법조문 꼭 옆에 두고 항상 내가 이거 완전히 숙지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론적인 내용들도 결국에는 이 법조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법조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했었어요. 중요한 내용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 그 해석이 뭐예요? 중요한 내용 계약자 입장에서 계약자가 모르기 때문에 주는 거죠. 설명을. 따라서 설명이 예외가 되는 사항들도 계약자가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들은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말로 표현해 놓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론적인 내용도 법조문을 이해하고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러한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거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판례. 그래서 판례를 선생님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거 판례 원문을 혹시 여러분들 받아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판결 원문을 저도 판결 원문을 해석하려면 마음 놓고 그 자리에 잡고 봐야 됩니다. 저도 잡지 보듯이 봐서 저도 정확하게 다 숙지하지 못해요. 그만큼 사실 표현도 어렵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판례 공부를 따로 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판례가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 알기 위해선 얼마만큼 어떻게 나오냐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기 위해선 어떤 이슈가 나오기 위해선 그 이슈가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어떤 이슈가 있는데 아직도 논란 중이에요. 막 사회적으로. 논란 중입니다. 어떤 결론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시험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너무 막 최신 이슈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검증이 된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검증이 된 이슈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결국에 이 판례들이 나오는 이유도 법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니까 판례가 소송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판례가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법조문 해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판례의 내용도. 그렇죠? 이 법조문의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론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판례가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시험에 나올 때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부분, 어느 정도 이 판례가 보편화가 되고 일원화가 된 부분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제가 법조문을 설명할 때 당연히 해석을 하죠. 강의를 방금 했듯이. 그 안에 사실은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예외가 됐다. 예외가 되는 3가지 있었죠? 그것들이 사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3개가. 이미 법령에 나온 거, 그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 이게 법에 나와 있나요? 아니죠.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3개를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딱 해서 이 표현을 알아두세요 했겠어요. 그 표현이 과거에 아주 옛날에 판례에 나왔고 그것 계속해서 그것들이 앞으로의 그 후의 판례들에 계속 인용이 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론화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강의할 때 이것들이 사실상 다 녹아 있어요. 다 녹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기본 이론 그 법조문 강의 하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온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판결문이 시험 문제에 딱 나와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면 틀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런 스타일보다는 물론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스타일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지문이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여기 한 문장 이 한 문장 표현에 그냥 판례에 있는 표현을 하나 따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 분량입니다. 이 정도 분량.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법조문과 그것에 대한 해석, 이론에 대한 것이 지문의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가끔 이 판례가 지문으로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니까 이 판례에 대한 내용도 법조문 해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즉슨 너무 판례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너무 거기에 민감해서 내가 마치 그 판례 공부를 따로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봤을 때 투자 대비 효율성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기본기를 내가 충실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그 시간에 충실하게 해놓으면 어떤 판례가 나오든 어떤 표현이 나오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깁니다. 오히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판례를 내가 다 볼 시간도 있고 그것을 다 암기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럼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시험에는 내가 모르는 표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런 게 시험이라는 거야.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시험에서의 문제는 내가 어떤 표현을 만났을 때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기본기가 바탕이 잘 다져져 있으면 여러분들 응용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판례 어떤 이만 따로 공부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정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우선순위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이걸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에 여유가 있으실 때 판례를 따로 하셔도 늦지 않으세요. 절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를 믿으시고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내가 이것만 완벽하게 하겠다. 실제로도 구성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완벽하게 하시면 뒤에 이어지는 문풀, 파이널, 단순히 여러분 스스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복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 오히려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다년간 하다 보니까 이 판례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그 판례 특강이 따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제가
따로 이 판례에 대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따로.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이제 최신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최신 이슈들의 내용.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 표현은 뭐다? 이 표현은 좀 기억을 해두자라는 것들. 지문에 나올 만한 내용들. 그거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례를 해석하실 수 있는 저의 어떤 제가 해왔던 분석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석 방법. 뭐 대답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저의 노하우처럼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업을 한 지금 이제 11년 정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해왔던 것이 어떤 최신 분쟁 사례나 판례들을 좀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제 스타일로 다시 구성해 놓는 작업들을 그래도 조금 항상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나 어떤 분쟁의 어떤 사례들을 내가 빠르게 파악해서 빠르게 적용시키는 저희만의 어떤 분석 방법이 좀 생겼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조금 공유를 해보는 시간도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계약법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그 판례 부분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조문 무조건 법조문입니다. 아무리 시험이 지지고 볶고 어렵게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11페이지 안에서 다 나옵니다. 왜? 시험 이름이 보험계약법이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이왕 배운 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한 것 했습니다. 의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취지는 뭐였어요? 부합계약성에서 오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 그 설명에 예외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법령에 나와 있다. 그렇죠?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약관교부 설명 의무.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보험약관 해서 따로 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셔도 사실은 충분하세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첫 강의부터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두 번째 강의 2강부터는 보험이란 무엇인가부터 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강에서 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